한국인만 먹는다는 채소, 깻잎. 다들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깻잎과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깻잎에도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깻잎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건강지킴이입니다. 깻잎은 식탁 위의 명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하고 향긋하며 부드러운 식감으로 사시사철 입맛을 돋워주는 채소입니다. 시금치보다 2배 이상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빈혈 예방과 성장 발달에도 좋으며 잎은 고유의 향을 살려 향미 채소로 사용되고 씨는 기름을 추출하여 각종 음식에 고소한 풍미를 더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깻잎이 장염이나 복통, 설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종 영양소와 비타민 무기질이 가득한 깻잎은 전국에서 재배되고 사시사철 신선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어서 더욱더 좋은 채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고기를 먹을 때 상추와 함께 가장 많이 곁들여 먹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특유의 향이 굉장히 강하고 독특한 게 특징이며 겉 표면도 까끌까끌해서 호불호가 조금 갈리기도 합니다. 특이한 점은 전 세계 국가 중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음식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국의 대표 채소인 깻잎도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건강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깻잎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첫 번째, 깻잎 튀김. 깻잎은 전이나 튀김으로 먹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이나 튀김으로 먹기 위해서는 발연점이 높은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오메가6 성분 섭취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깻잎을 통한 오메가3 섭취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깻잎에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알파 리놀렌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형성하는 재료가 되어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그러나 깻잎을 전이나 튀김처럼 오래 굽거나 튀겨 먹으면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어 좋지 않습니다. 튀김이나 전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밀가루의 섭취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밀가루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고탄수 식품입니다. 나쁜 당질도 많이 가지고 있어 혈당이 급상승하여 인슐린의 과도한 상승으로 당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깻잎전이나 튀김이 맛있더라도 최대한 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깻잎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두 번째, 깻잎 장아찌. 우리가 자주 먹는 밥 반찬으로 깻잎 장아찌나 깻잎찌를 밥과 함께 먹으면 향도 좋고 정말 맛있는데요. 깻잎 장아찌를 담글 때 얼마나 많은 설탕과 간장, 소금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장아찌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과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WHO에서 정한 성인 1일 나트륨 권장량은 2000mg입니다. 깻잎 장아찌의 경우 20g에 416mg의 나트륨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만 먹어도 1일 권장량을 넘기니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되겠죠? 짭조름한 깻잎 장아찌는 입맛을 자극하고 달큰한 맛이 나는 당분의 쌀밥을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따라서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와 과식을 유도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아예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장아찌를 드실 때에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 성분의 채소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감자, 양파, 당근, 오이, 토마토, 콩, 두부 등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무기질 중에는 칼륨이 있는데요. 칼륨이 부족하면 피로감이 몰려들고 무기력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기 때문에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런 칼륨이 깻잎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칼륨도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께는 크게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칼륨을 적절하게 유지시키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신장에서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 부정맥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구토나 복통, 소화불량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 기준 깻잎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30g 정도로 약 20장 정도 되는데요.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하루에 10장에서 15장 내외로 드시면 괜찮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도 적정량만 지켜주시면 깻잎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덕분에 몸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베타카로틴 하면 가장 유명한 채소가 바로 당근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깻잎 속의 베타카로틴은 당근보다 무려 2배나 많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 활력을 주고 육체 피로를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몸속에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효능까지 있으니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깻잎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깻잎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 계란. 깻잎에는 뇌 기능을 강화하여 기억력을 높여주는 핵심 성분이 무려 3가지나 들어있습니다. 뇌세포 재생에 탁월한 오메가3는 물론이고 뇌 혈류와 산소 공급을 돕는 가바 성분뿐 아니라 뇌신경을 보호하는 로즈마린산 또한 풍부해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멍한 느낌이 드는 분들 계신가요? 이 증상은 마치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다고 해서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요. 보통 머리를 많이 쓰거나 신경을 많이 썼을 때 혹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호르몬의 변화가 생겼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현상 자체가 질병은 아니지만 증상이 계속되거나 방치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깻잎과 계란을 같이 드시면 머리가 맑아지며 해결이 됩니다. 깻잎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맛의 궁합뿐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그 시너지가 좋다고 하는데요. 깻잎 속 로즈마린산이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아줄 때 달걀 노른자 속의 콜린 성분은 깻잎이 유지하는 아세틸콜린의 먹이를 제공하여 기억력을 높여주고 인지 능력을 강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계란 속 콜린의 양은 모든 식품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루 2개만 먹어도 콜린을 부족함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함께 드시기 편한 음식으로는 깻잎 달걀말이, 깻잎 달걀전 등이 있습니다. 깻잎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 두부. 여러분, 뼈가 튼튼하지 못하면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골다공증은 각종 심혈관 질환과 더불어 치매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도미노 질환이라는 오명까지 가지고 있죠. 골다공증을 앓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의 위험이 무려 20% 더 높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치매를 막으려면 뇌만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라 뼈도 함께 건강해야 한다는 건데요. 깻잎은 근육과 뼈를 동시에 튼튼하게 한다는 강근골 작용을 합니다. 깻잎 속 칼슘의 양은 우유보다 2배가량 많고 칼슘이 많기로 소문난 시금치보다 5배나 더 함유돼 있는데요. 칼슘을 많이 먹는다 해도 몸 밖으로 배출되는 칼슘이 많다면 여전히 뼈에는 칼슘이 부족해 골다공증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깻잎 속의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칼슘이 뼈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절은 단단한 근육이 힘있게 받쳐줄 때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뼈 건강을 챙길 땐 칼슘뿐 아니라 뼈를 지탱해줄 근육, 그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도 함께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의 제왕인 두부를 깻잎과 함께 먹게 되면 그야말로 뼈 건강에 최고의 시너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두부 속의 풍부한 이소플라본 성분은 칼슘을 빠져나가게 하는 파골세포의 활성을 억제해 뼈의 손상을 늦추고 반대로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는 활성화시켜 새로운 뼈 조직을 만들고 골밀도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칼슘은 그 자체로는 흡수율이 낮은 편이지만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을 쭉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기특하게도 두부 100g 속에는
일일 권장량의 무려 40%에 달하는 양의 비타민 D가 함유돼 있다고 합니다. 함께 드시기 좋은 음식으로는 깻잎 두부 무침이 있습니다. 깻잎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 소고기. 깻잎 속의 비타민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열과 당분, 나트륨에 쉽게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깻잎은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깻잎을 소고기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소고기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이 가득해서 반드시 챙겨 드시는 게 좋은데요. 소고기는 비타민이 부족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이 가득 들어있는 깻잎과 함께 드시면 영양적으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깻잎에는 심혈관 질환에 중요한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어 소고기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동맥 내벽에 쌓이고 석회화되어서 동맥 경화를 유발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깻잎 속에 가득한 비타민 K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동맥 경화를 미리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깻잎과 소고기를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소고기는 소화가 되면 산성이 되는데 깻잎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채소로 깻잎과 함께 드시면 중화작용이 되어 소화기관을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소고기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이 가득해서 꼭 챙겨 드셔야 하지만 비타민은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깻잎과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도 맛으로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깻잎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과 좋은 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깻잎은 생으로 먹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좋은 깻잎을 고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깻잎을 고를 때는 짙은 녹색을 띠며 붉은 반점, 검은색이 없는 것이 좋으며 부드럽고 크기가 일정하며 향이 강하고 잎의 잔털이 선명해 표면이 거칠고 가장자리가 뚜렷한 것이 신선한 깻잎입니다. 보통 깻잎은 마트나 시장에서 구매하여 드시는데요. 쌈채소로 많이 드시기 때문에 잔류농약 없이 깨끗이 씻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깻잎을 씻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물 2리터에 밀가루 5스푼을 풀어줍니다. 물에 풀린 밀가루가 깻잎 표면에 붙은 미세한 오염물질을 싹 흡착시켜서 제거해주는데요. 밀가루를 푼 물에 깻잎을 5분 정도 담가주시고 깻잎 주름 사이와 잔털을 손으로 살살 문지르듯 씻어줍니다. 밀가루를 받아놓은 물에서 깻잎을 씻게 되면 깻잎이 물에 닿는 면적과 시간이 늘어나 더 꼼꼼하게 세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깻잎을 흐르는 물에 헹궈줍니다. 그럼 이렇게 씻은 깻잎을 신선하고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깻잎은 촉촉하게 보관해주시면 되는데요. 깨끗이 씻은 깻잎과 지퍼백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변색되거나 시들거리는 꼭지 부분은 가위로 잘라줍니다. 다음 지퍼백에 1cm 정도의 깊이로 물을 받아줍니다. 깻잎 꼭지 부분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리고 깻잎 꼭지가 지퍼백 속 물에 닿게 넣어주세요. 물이 너무 많아 잎이 닿게 되면 물러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지퍼백에 넣은 깻잎은 냉장고 문 쪽에 세워서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깻잎은 낮은 온도에 민감해서 냉장고 안쪽에 넣게 되면 저온장애가 발생해 검은 반점이 생기기 쉽습니다. 오늘은 뇌 건강과 뼈 건강에 좋은 효능이 있는 깻잎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의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공유하셔서 건강을 함께 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한 번씩 눌러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